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친부가 75세로 이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망하는 과정에서 정자 기증을 했던 사실이 좀 밝혀졌고, 정자 기증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3명 중 1명이 쪽집게를 들고 이 영안실로 찾아가서 그 아버지의 눈썹을 뽑았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전지혁 변호사 시점 현변입니다. 자, 오늘은요, 배우 이시영 씨의 선택에 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우 이시영 씨가 최근에 상당히 이례적인 선택을 좀 하셨어요. 바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의 시점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했다는 얘기는요, 이미 3월 달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전 남편과 8년 전에 첫째 아이가 있었고요. 이번이 둘째 아이인 거죠. 둘째 아이는 시험관 배아를 통해서 준비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미리 수정시켜 놨다가 상당히 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배아를 이용해서 수정관 임신을 하는 그런 사례 자체는 상당히 좀 흔해요. 요즘엔 난임 자체가 많기도 하고 기술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 놨던 수정란, 배아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보통 5년 정도는 보관이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이 배아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5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만료 시점이 오게 되니까 이 배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 상황이 왔다는 건데, 이시영 씨의 경우에는 전 남편과 이혼 절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아를 이용해서 임신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죠.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시영 씨도 지금 인정하는 바이고, 둘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자기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전 남편도 나서서 이시영 씨의 선택을 존중한다, 또 자기가 둘째 아들의 아버지인 이상 자기도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해요. 사실 변호사로서는 이게 이렇게 일단락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나는 좀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 네티즌들 반응은 당연히 남편 동의 없는 임신은 불법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너무 이기적인 선택이다라는 반응과 또 반대로는 사유리 같이 혼자서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 수정란을 착상시킬 수 있냐.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배아를 통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 배아로부터 출산한 아이는 과연 아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느냐. 반대로 말하면 아빠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또 상속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점. 또 마지막으로 비교해봐야 될 정자 기부를 통해서 아이가 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상 당연하게도 시험관 아기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법률상 당연하게도 부부 공동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하는 것을 이제 배아를 생성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배아를 만들 때 배아 생성에는 우리 생명윤리법상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배아 생성뿐만이 아니라 이 배아를 착상시키는 임신에도 어떤 쌍방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아 생성 당시에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동의를 철회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명시적으로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배아 이식을 할 때 따로 동의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착상하고 임신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배아를 생성할 당시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하고 남편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임신이나 착상에 가족관계를 확인한다거나 혼인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절차나 이런 게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으니까 명시적인 동의의 철회가 없다면 그 후에 이혼을 했든지 또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법이 흠결이 있는 것이고, 결국 현재까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생명안전법상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 양식인데요. 여기도 보면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가 있고, 이 동의권자의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데 어떤 착상, 임신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아의 생성과 어떤 착상, 임신에 관해서 이중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아의 생성에만 동의를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동의의 철회가 없다면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법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시영 씨의 남편 측은 한 5년 전에 배아 생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그에 대해서 명시적인 철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동의의 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임신 자체의 형법상 불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 상식과는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죠. 현재로서는 이시영 씨 남편도 임신이나 출산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시영 씨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러한 사례가 나중에 생길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사례는 거의 드물어요. 또 두 번째 의문점이 바로 이건데요. 만약 이 이시영 씨가 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남편은 어떤 권리 의무를 가질까? 자녀는 전 남편에 대해서 어떤 권리 의무를 가질까? 이건데요. 쉽게 설명해서 양육비 청구할 수 있냐, 또 나중에 상속권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이혼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혼외자이기 때문에 이런 혼외자의 경우에는 친부에 대해서 인지청구를 하게 되고 인지청구를 받은 아버지가 동의하거나 부동의하더라도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친부인 것이 확인되게 되면은 인지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친부로서 인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자녀의 아빠에게 양육비나 상속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혼 후에 동의 없이 그 배아를 임신시킨 그리고 출산한 그런 경우라도 인지청구가 가능할 거냐, 이게 쟁점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리면요, 현재 법을 따라가게 되면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이 가능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생물학적 친부라면 친생자가 맞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남편의 친생자, 남편의 자녀로서 출생신고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청구도 가능하다, 인지청구 가능하면 양육권도 발생하고 양육 의무도 발생하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고 또 이어서 나중에 상속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우리 생명과학기술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고 나의 정자를 이용해서, 나의 세포를 이용해서 배아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거를 아예 동의한 적도 없는데, 또는 부동의를 했는데 그 배아를 이용해서 임신을 했고 그게 출생을 했다. 한참이 흐른 후에 와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니까 양육비와 상속권을 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시영 씨의 남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임을 현재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과 판례의 태도를 따르면 인지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또는 아버지 쪽에서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좀 할 것인데, 유전자 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친생자로 나오겠죠. 그러면 현재 법에 따른, 또 현재 법정의 태도에 따르면 친생자 관계의 존부, 부존재는 어려울 것이고 인지청구가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강제 출산이나 부동의를 이유로 현재 친자 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은 그런 판례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이면서 조금 더 흥미로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 정작 기부를 통해서 기부받은 사람들이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와 나는 친생자 관계일까? 그런 뉴스가 있었죠. 어떤 텔레그램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에게도 실제 자녀가 있지만 정작 기부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50명이다 100명이다 하고 있는데 얼굴도 잘생겼죠? 몸도 좋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자가 실제 옥션, 경매를 통해서 몇십만 원에 좀 팔리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자 기부를 통해서 낳은 아이에게도 자기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이 정자 기부의 경우에는 친부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지청구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친부의 정보가 밝혀졌다, 그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또 친생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약간 의문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판례가 없고 호주 법원에서 이 정자 기부로 태어난 이 아이에 대해서 친부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친부가 75세로 이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망하는 과정에서 정자 기증을 했던 사실이 좀 밝혀졌고, 정자 기증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3명 중 1명이 쪽집게를 들고 이 영안실로 찾아가서 그 아버지의 눈썹을 뽑았다고 해요. 그 눈썹을 통해서 DNA 감식을 한 결과 자기 친부가 맞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그걸 호주 법원에 제출한 거죠. DNA 감식 결과를 가지고 호주 법원은 이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라고 인정했던 사례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법으로 치면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일이고 인지청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라고 좀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정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법원이 판단해야 될지, 이에 대한 관련법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시영 씨의 경우에도 양육비의 문제, 성적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준비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시영 씨 사례에 이어서 어떤 정자 기증의 문제나 배아의 권리, 또 배아로부터 출생한 자녀의 어떤 권리 의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법을 가장 실전에 가깝게 말씀 좀 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구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소의 기술의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